진짜 안보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전다현 인턴이 캠코더로 이제 저희의 모습을 열심히 찍어주느라 조민재 인턴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소식인데요. 2017년 7월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동안 주한미군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이 공유한 미군 기지 내 부지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지난달 말 제출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군 측과 협의해 환경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드 문제가 다시 부상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주한미군이 1년 7개월 가까이 안 하고 있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나. 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검토가 끝나면 대개 이제 그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4개월 동안에 이제 4개월이 아니라 이제 4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에 어떤 환경을 주는지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년 봄쯤에 그죠? 내년 한 3월 또 4월 초 이때쯤에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또 아주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겠네요. 또 내년 4월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미리 예상을 해본다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요거를 갖다가 굉장히 정적인 호재로 삼고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좀 애매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부터 좀 애매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여당이에요. 네. 그죠? 그렇죠. 여당이어서 그 정식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는 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또 실망을 하게 되겠죠. 네. 네. 근데 또 쉽게 정식 배치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네. 정부에서 어찌됐든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정식 배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여당이 또 그걸 또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네. 정치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정식 배치가 확정되는 건가요? 이게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해요. 그런 내용을 이제 누락되고 이게 이제 주변에 그 성주 사드 기지 주변에 어떤 환경,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자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생물 또 인체 이런 쪽에 이렇게 미치는 그런 그 영향들을 평가하는 그런 성격이 짙은 반면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한다면 사드가 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그것까지 좀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일반 환경 영향 평가이죠. 네. 그래서 또 일반 주한미군 쪽에서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안 돼 이렇게 해본 또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건 역시 좀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임시 배치에 있는 사드가 정식 배치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방금 말씀드렸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논란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이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면서 계속 반대를 얘기해 왔는데 임시 배치를 넘어서 정식 배치로 넘어간다 할 때 이게 또 한중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네요. 네. 그러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는 시행하지 않는 건가요? 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날림으로 하고 임시 배치를 해버린 거고, 그죠? 네네. 정식 배치를 위해서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럼 그 후에 뭐 전략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지 않고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중간에 절차가 많이 생략된 채로 이제 가고 있는 거네요.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박근혜, 황교안 일종의 공동 정권이었죠. 한 분은 지금 감옥에 있고 한 분은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되셨지만, 그때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무조건이야 이렇게 해갖고 이 전략 환경영향 평가의 필요성 자체가 이미 전 정부 때 사라져버린 거죠. 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이라 그걸 갖다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됐고, 네. 네, 떠안게 됐고, 네.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하니까 사드 배치를 좀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법이라는 게 있고 또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식 배치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임시 배치 쪽으로 막아놓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북한 측에서 미사일 발사가 더 이상 없는 상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남북 간의 관계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군사적 긴장감이 낮으면은 굳이 전략적으로 사드가 필요가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드를 둘러싼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요. 네. 예. 방금 전에 이제 그 전임 정부와 지금 현 정부만 얘기를 제가 했지만, 네. 여기엔 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행위자가 있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 트럼프가 또 과거에 한 얘기는 또 좀 달랐어요. 예. 트럼프는 야, 그거 우리 돈 들여서 만든 건데 왜 그걸 한국에 배치했냐. 10억 달러를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빼라. 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포틀랜드에 갖다 놔라 뭐 이런 좀 황당한 얘기도 하고. 아니 저는 뭐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왜 자기가 미국 대통령인데 그거 하나 관철을 못 시키나. 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이제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 군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네. 네. 예, 군사전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X밴드 레이더라고 굉장히 고성능 레이더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저기 소프트웨어만 바꿔 끼고 모드만 전환시키면 중국의 그 미사일 활동의 상당 부분을 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시설이 되는 셈인 거죠. 네. 네. 근데 사드 배치에서는 이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사드 배치할 필요성이 뭐 있냐. 당장 가져와라 라고 말을 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는 또 어떻게 적용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기가 얘기하고 잘 까먹잖아요, 또. 잘 까먹고. 그 부분을 요구가 있네요. 그것들을 또 가지고 또 이제 한국을 또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줘서 사드를 빼간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조중동을 비롯한 이 땅에 또 극우 보수 진영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 돈 몇 푼이나 된다고 사드도 그 미국이 빼가게 하고 동맹을 뿌리째 흔드냐.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을 또 맹공을 가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들도 같이 깔려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관련해선 일단 문재인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최원 씨도 얘기한 것처럼 남북 관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북미 관계, 또 북한의 흔히 얘기하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할 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또 앞으로 더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는 정식 배치가 아니라 사드 철수, 사드 철수 계획 이런 부분들도 좀 마련해서 미국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죠. 또 상대가 또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또 얘기가 안 먹힌다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는 여차하면 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사드 정식 배치가 아니라 사드 철수 계획을 좀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쪽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상황 조치로 우리는 철수 계획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미국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유비무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 봄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사드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신형 전술핵이 초도 생산물이 나오는 게 내년 3월부터라는 거예요. 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 8월 1일부터는 아마도 INF 조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되는. 네. 그럼 미국이 이제 그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에 혹시라도 돌입하게 되면 그 무기를 또 한국에 배치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 이런 여러 가지 안보 악재들이 동시에 터질 수가 있어요. 네. 동시에 이제 터지는 시점이 내년 총선을 앞둔 또 이제 이 총선 일정과 맞물면서 굉장히 이게 증폭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좀 시야에 넣고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되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내용들과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지 올해 가능한 빨리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또 북미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돌파구를 만들어내야만 내년 봄에 이 안보 대란, 이 안보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또 많이들 한반도 평화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셨잖아요.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런데 또 그런 이면에는 이렇게 많은 몰락하는 약간 군축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도 좀 다 직시하고 살펴봐야지 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